신기한 게 장모님이랑 두 분이 사시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장모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셔. 진짜 효도를 우리 장모님 나한테. 효모야 효모. 언제 오시지? 지금 시간 괜찮아요? 완전 지각. 왔다. 지각생이다 지각생. 일로 가야 돼? 미안. 차량 통제하는 데가 있었대. 이거는 자연재해니까 사과 안 할게. 자, 우리 여기 용산이잖아. 용산 편은 다 잘 됐어. 여기가 터가 좋아. 김소연, 손준호 부부, 소유. 야 대박이다.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용산에 사시는 연예인분들 위주로 가기로 했어.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우리 장항준이 형, 최초의 영화 감독님. 항준이 형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팔자시고 최고의 긍정의 왕이시고, 요즘 원형적 사고 있잖아. 장원영 씨 원형적 사고가 있다면 나는 항준적 사고가 있다. 내가 라디오에 우리 안재용 배우랑 나와가지고 그때 리바운드 홍보도 했었는데 리바운드가 사실 잘 막 대박 나진 않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행복한 말티즈라며, 여전히 행복해 하신다며. 그 위기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배우고 싶고. 근데 형이 지금 집이 아니라 이 용산에 있는 게 그 작업실이라며. 또 무슨 작품 작업하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어. 자, 매니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형돈이라고 합니다. 형돈님? 네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난 항준이 형은 어떠셔요? 늘 행복하시고 좀 장난을 좀 많이 치세요. 진지하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진지하신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 부럽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긴 작업실이지만 댁에서는 형수님이랑 우리 자녀분이랑 같이 사세요? 김희 작가님 따로 사시고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이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침에 장모님이 계속 밥 해주신다고. 와, 이 형이 진짜 팔자가 보통 팔자가 아니시네. 아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이구나. 깨끗하다. 되게 깔끔하네. 어머, 방이 따로 없어. 바로 형이 바로 있어. 레디 액션! 형 안녕하세요. 너무 웃기다. 이렇게 최초다. 방에 들어갈 게 없어. 그냥 이완한데 형 안대 끼고 주무시고 계시네.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팬티 바람이세요? 나이스. 노 팬티. 형 팬티 나왔어요. 몇 시에 주무신 거예요? 4시? 아우 그럼 피곤하시겠다. 근데 왜 왔어? 앉아도 될까요? 그럼. 이거 진짜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럼요. 그럼 작업하시다 주무신 거예요? 시나리오. 아 역시. 작업을 어디서 하세요 근데? 저기서. 여기요? 저기. 저기 혹시 저기가 RMC가 앉았던데요? 그치. 저기. 어디? 좀 앉아봐야겠다. 기운 받아야지 또. 어디요? 이거? 내가 여기. 남준 씨가. 대박이다. 와. 아미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겠다. 오, 다르다. 여기 앉으니까 내가 진짜 RM이 된 느낌이 있네. 죄송합니다. 형 실례지만 저거 뭐예요? 저거. 요즘 시나리오 네. 치는 기간이라. 와, 여기 뭘 이렇게 많이 적으셨는데 그때 생각나시는 걸 적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스펀스 잡는 거지. 근데 형님 글씨가 형님은 알아보시는 거죠 일단? 가끔 나도 못 알아서. 이따가도 뭐 여쭙겠지만 거장이신데. 이런 시나리오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고 갑자기 생각이 나셔서 적으시는 거예요? 다양하지. 다양하고.
형님 다 됐습니다. 오십시오. 아이고. 형님이 내장탕을 좋아하시는구나. 내장 이런 거 좋아하지. 야, 이거는, 어이구. 첫 술은 제가 먹여드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 뜨거울 수도 있었거든요. 응원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빨리 잘 먹겠습니다. 아유, 괜찮네. 맛있네. 원래 내장탕을 좋아하세요, 형님? 어느 순간부터 내장이 좋아져가지고 결혼했을 때도 신혼 때 우리 와이프가 오빠 내가 진짜 맛있는 거 해줄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뭐야? 내가 생간. 그래가지고 밤에 막 정육점 돌아다니면서 간 찾아가지고 간 먹고 그랬지. 간만. 아니 형 여기 작업실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 철로뷰. 어떻게 마침 여기를 딱 잡으셨어요? 여기가 지금은 약간 개인 공간처럼 돼 있지만 다 사무실이야. 층간소음이 없어. 와. 6시면 다 퇴근이야. 그러니까 좋은 점이 또 음악 탁 틀고 그리고 산다고 모여 술을 먹는 거야. 근데 인테리어를 워낙 예쁘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자재값이 워낙 올라가지고. 거의 가구들은 다 입해요. 내 인테리어 원칙이 있어요. 실제로 좋은 걸 필요가 없다. 좋아 보이면 된다. 근데 형 그렇게 검소하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형님이 그러면 돈을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영? 근데 형수님 부천에 계시는데 꽤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먼 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은희가 먼 데로 간 거지. 내가 먼 데로 온 게 아니야. 은희는 뭐 애 학교만 졸업하면 이쪽으로 올 거야. 근데 신기한 게 장모님이랑 두 분이 사시는 게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장모님이 어려울 때가 있던데. 아 그래? 난 진짜 너무 편한데. 장모님도 편해하시고. 장모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셔. 진짜 효도를 우리 장모님 나한테 해. 진짜 효모야 효모. 효자가 아니고 효모야 효모. 근데 형은 항상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으셨고 타고난 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형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복들이 몰려오는 걸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딱 공기를 보는 거지. 이 공간에 권력자가 누군가. 딱 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아버지더라고. 아버지 얘기로는 옛날에는 막 안방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잖아. 말도 못하는 애가 막 뒤뚱뒤뚱거리면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은 재떨이를 들고 왔대. 옛날에 이만한 유리 재떨이 있지? 그걸 뒤뚱뒤뚱거리면서 들고 왔대. 그리고 불 붙여드리고? 불은 못 붙였는데. 그럼 지금 우리 형님 댁에서는 누가 권력자세요? 동민 씨? 형이야. 문제는 성규 알지 너? 경제야. 경제권, 경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옛날에 신혼 때는 우리 애들은 거의 직업이 없었고 내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 작가, 감독 준비를 하는 실세.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좀 말빨이 셌지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데 은희가 와 나도 이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거야. 그래서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진짜요?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도와줄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시작한 거야. 진짜? 난 근데 그게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물론 그렇게 해서 바로 늘지가 않더라고. 처음에는. 늘지가 않아. 너무 못 써. 김은희 작가가요? 너무 못 써. 걔는 뭐 국문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독학이야. 형한테 배우신 게 거의 다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계가 분명하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역전이 확 뜨기, 눈에 뜨게 역전이 확 뜨기 시작한 게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왠지 그다음부터는 걔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시그널2 집필 중이시라고 제가 기사 본 거예요. 맞아. 그 이재훈 배우도 시그널2 기다리고 있을게요 막 이러고. 지금 쓰고 있지. 쓰고 계시고 아직 뭐 캐스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뭐 대충 얘긴 들었는데 그거 얘기하면 안 될걸? 근데 어쨌든 이재훈 씨가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 소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 거기 나왔던 분들이 같이 하는 기본적으로는? 그럼 형님은 형수님께서 쓰시는 작품들 좀 미리 읽어보시기도 하세요? 안 읽어. 왜냐면 몇 개 급하니까 가끔 국민 작가가 나한테 그걸 모니터를 좀 해달래. 그러면 내가 그럼 너도 내 거 읽어줘.
기브 앤 테이크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확실히 형수님의 조언을 들으시고 형님 작품에 반영이 돼서 반응이 좋았던 적도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들은 있지. 아, 형이 도움을 주셨어요? 응. 은희가 이제 사인이 출세작이잖아. 사인. 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전에는 완전히 진짜 내가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진짜? 막 무시당했었어 업계에서. 어쨌든 그 사인을 했다. 네. 제작사 얘기를 했어. 근데 작가는 누가 좋을까요? 우리 와이프인데요. 네? 확실히 그래서 그 형수님에 대해서는 형님의 입김이 있었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렇지. 낙하산이지. 다른 사람들도 그랬어. 아유, 왜 와이프가 거기다가 나 뜨겁게 왜 그렇게 해? 말이 돌잖아. 막 그런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잘 써. 근데 사람들은 잘 쓴다고 생각 안 하잖아. 그러면 내가 세상에 알리고 증명시켜줘야지. 밀어붙였는데 이게 대박이 나버렸네? 킹덤도 내 아이템이지. 킹덤. 야,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때는 좀비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신 흡혈기로 하자 그랬어. 근데 그 아이템을 그러면 형님께서 하셔서 또 대박 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그냥 던져보신 거였어요? 시절이 그때는 그 제작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방송국이나 회사가 없었어. 아, 그럼. 이게 넷플릭스가 생겼는데 이걸 아이템을 그쪽에 냈지. 넷플릭스가 그때 초창기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 야. 아마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시그널. 시그널은 방송국에서 무전기를 빼자고. 무전기를 빼자고 해서 오빠 방송국에서 무전기를 빼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이게 무전기 빼면 수사반장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그냥 수사국하고 똑같잖아. 무전기 빼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방송국을 옮겨서 한 거야. 아, 정말? 그럼 그 전 방송국에서 되게 후회하겠다. SBS에서 후회 많이 했어. 근데 딱 작품이 매번 잘 되면야 좋겠지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되겠지. 막상 나왔는데 반응이 좀 안 좋아. 약간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 진짜? 왜냐면 보통 영화 감독이 한 작품 준비하는데 한 4년? 진짜? 좀 길게는 5, 6년 걸리잖아. 그렇게 걸려요? 4년에 한 편, 5년에 한 편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성대 4개 툭근이? 좀 멀티가 돼요, 형님. 농부도 1년 농사를 망치면 울잖아. 4년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돼? 그렇게 되면 충격에서 당분간 충격에서 이제 많이 헤어나지 못하지. 웬일이야. 저는 아까 매니저님께도 들었는데 형님이 우울해하는 모습, 뭐 불만 이런 모습이 부정적인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거 울어. 진짜 우세요. 울어. 사람들이 뭐 문자도 오고 뭐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지? 궁금하지. 뭐 어쩌고 그러면 전화해. 그래서 나 망했어. 전화 끊고 그럼 또 다른 한테 전화해서 나 망했어. 나 같은 캐릭터는 망해도 방망 꽂고 알리더라고. 그렇게 푸시는 거구나. 저런 것도 찾아보세요. 뭐 평론가들의 평이나 리뷰, 악플들 뭐 이런 것도 다 보시는 편이세요? 보지 너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제일 기억에 남는 악플? 형비야, 네. 나의 장점 뭐예요? 안 좋은 건 빨리 읽다. 가끔 생각 나도 혼잣말로 하면 새끼들. 테레비 보고 뭐. 그럼 이게 제가 형 말씀 중에 약간 궁금한 게 형이 이렇게 긍정적이신데 형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제일 힘들었던 시절? 고2 때인가? 고2 때 아버지 사업 부도가 나가지고 그 이전에 부는 다 날라갔지. 다 날라갔지. 한비박산 수준으로? 그렇지. 뭐 땅이고 뭐고 회사고 다 날리고 그때가 좀 힘들었어. 그때가 좀 힘들고. 왜냐면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를 못해서. 그러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셔요? 어떻게 이겨내세요? 난 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럴 때마다 약간 요즘 말처럼 나만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부자, 아무리 권력자, 결국엔 지팡이 짚고 다니게 되고 결국 너 하루 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위안이 되지. 결국엔 외롭고 쓸쓸하게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드라마 판에 대해서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희 예능인들은 출연료에
뭐 10%인가가 재방 출연료로 나오잖아요. 근데 충격받은 게 드라마 작가님들은 재방료가 원고료의 50%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받은 걸 다 따지면은 잘 된 드라마인 경우 네. 원고료의 100%? 와. 그 내가 드라마 할 때 작가도 해봤잖아. 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띠릭 그래서 문자가 와. 갑자기 통장으로 억대가 들어온 거야. 몰라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해. 어머님 뭐 필요해요? 우와, 최고의 삶이네. 옛날에는 그 재방료가 없었단 말이야. 아주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김수현 작가님 있지. 네, 알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작가협회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우리 권리다. 그래서 그분이 해놓으신 거란 말이야. 거의 뭐 독보적인 존재가 방송국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방송국들이 다 성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게 된 거야. 김수현 작가님이 영웅이시겠다. 데뷔가 이제 몇 년이신 거예요? 데뷔가 2002년. 와, 벌써 23년 차시구나. 응. 그럼 형님은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최종 목표?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나는 최종 목표는 일적으로는 60대도 현장에 있자. 그래서 60대도 현장에 있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옥이란 건 진짜 뭘까? 직업적 성취를 가질 수가 없는 환경.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병에 걸리거나 난 그냥 가만히 집에 있는 노인보다는 자전거도 가만히 있으면 녹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3편만 더 찍었으면 좋겠다. 직업적인 목표가 그렇고 그리고 인간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는 뭐예요? 좋은 노인이 되자. 남에게 너무 막 뭐라고 간섭을 하거나 막 강요하거나 그치, 그런 그건 아니지.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남자 노인이 되어야겠다. 아, 존노. 존노. 와이리 존노. 좋습니다. 이제 형님 준비하시고 제가 식사 차리고 있을게요. 그렇지? 왜요? 이거 뭐 그거지. 제목이 뭐지? 아, 이 프로그램 제목도 모르시고 승낙하신 거예요? 뭘로 하셨어요, 제목을? 밥 먹고 다니니? 실패. 너무 궁금하다. 아니, 그래서 그 솔로지옥에서 3분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솔로지옥 2에서는 덱스였고 3에서는 이관이었는데 둘이 같이 있었다. 어쨌든 태양이 2개일 수 없잖아요. 하나의 태양은 누구였을까요? 진짜 태양은 저죠. 덱스야, 너도 조만간 보자. 와!